국내 대표 국가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여천 NCC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고음이 켜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악화에 따른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물건을 생산을 해서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입니다. 한때는 저희 회사가 전국에서 연봉 1위를 달성하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외환위기나 IMF 때보다 훨씬 더 석유화학이 저는 힘들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끄러웠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너무 조용하고요. 좀 을씨년스럽다 정도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분위기가 다운됐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축소로 인해서 현장에 몇십 년씩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죠. 월세도 많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도 나와 있는 매장들이 많고요. 근근히 버티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산업단지가 다시 활성화된다거나 그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석유화학 단지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이런 경기가 되면 정말 우리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뒤에 보시는 전경이 지금 저희 1사업장 1공장 전경이시고요. 이 시간에 현장 돌아다니면 차들도 많이 돌아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좀 소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끄러웠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조용하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을씨년스럽다 정도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조용해서요. 제 기준으로는 많이 분위기가 다운됐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금 공장 굴뚝이 6개 있는 그쪽이 NCC 공정의 첫 번째 크래킹 히터라는 공정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좌측으로 해서 NCC를 설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NCC 제품을. 저희 타워 높은 쪽에서 NCC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에틸렌을. 에틸렌에 나온 그 나머지 부산물들이 지금 이 좌측으로 해서 나머지 벤젠, 톨루엔, 자일렌들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좌측으로는 저희 주주사 DL케미칼의 PB 공정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연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열 교환으로 해서 저희가 공정에는 물을 필수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수증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여기 보시면 지금 연기 나는 것은 스팀을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팀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기들이라고, 저것도 수증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수 산단의 대부분의 연기들은 유해성 연기가 아니고요. 24시간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공장을 끄고 셧다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돌려야 되고 연기가 계속 난다는 것은 공장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NCC 공장이 1, 2, 3공장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3공장은 셧다운이 돼 있고요. 1, 2공장으로 따졌을 때 지금 원래는 3공장을 끄면
크래킹 히터가 로드가 100% 이상이 돼야 돼요. 최대 한 105%, 106,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 수치도 아예 90, 92 이 정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1, 2, 3 공장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73%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공장 같은데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끌벅적했었습니다. 투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다니 보면 공장이 아주 조용해요. 투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여력이 없으니까 공사성 작업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회사 차원에서도 경영 상황 악화로 이런 것들이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고용 이런 것도 불안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조용하고, 조합원 분들도 많이 불안해하면서 농담도 못 하고요, 웃지도 안 하고 계시고, 공장만 안 죽이고 계속 이제 일만 계속 하시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회식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인원만 보더라도 제가 노동조합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임직원 수가 1,10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90명이에요. 약 한 25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여수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여수 상권도 정부의 방향이나 지금 감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안 뽑고 있어요. 한 250명 가까이 지금 인원 차이가 2년 새에 그렇게 났고요. 10명이서 근무하던 걸 최대 3명이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10명이서 업무 로드가 이만큼인데 3명이서 그것을 쪼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는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 저희도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전에 혹시 사고도 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원을 계속 뽑아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도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이 전환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좀 첨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저기 오갔던 그런 내용들. 예. 그거 하고 이렇게 3가지만 해가지고 좀 보고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하자.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IMF 시절에 보면 여수 산다는 IMF를 못 느꼈어요. 여수시만. 그때도 호황이었고 계속 호황을 누리다가 석가산업 불황이 오면서 뭐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회식, 그 다음에 야유회, 뭐 체육대회 이런 행사들이 지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 LG화학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SM 공장이 폐쇄를 지금 한 상태고요. 현장 공장 쪽에서는 라인 축소들이 지금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좀 있어요. 지금 LG화학의 MBS, 그다음 PVC, 그다음에 NCC 이런 사업부들이 지금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축소로 인해서 현장에 몇십 년씩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죠. 지금 과거에는 여수 산단을 돌아보면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한 도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공단에 들어가 보면 연기가 자욱했고, 밤에 보면 굉장히 화려한 공장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의 연기도 안 날 뿐더러 공장들이 꺼져 있는 상태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이 지금 현재 신입사원 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하는 걸로 끝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채워지는 그런 사례들이 없고요. 가장 최근에 NCC 지금 인원을 봤을 때 조합원 수로 봤을 때 한 700이 지금 넘었었는데 지금 500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200명 정도 퇴직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기업들은 어찌됐든 이 불황을 겪으면서도 전환 배치라는 이런 우선순위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명퇴나 아니면 뭐 희망퇴직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하루아침에 공장이 폐쇄되는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우리도 올 거다는 생각들로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고용 문제를 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 발생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지회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지금 계속 겪고 있어서 계속해서 불안에 지금 떨고 있는 상태죠. 저는 식당은 여기서 15년 정도 했지만 여기 신기동에 거주한 지는 3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흥국상가 내에 거주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20년도 정도 전에는 여기서 또 옷가게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번영된 상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침체되긴 했죠. 한 2, 3년 전에 비해서 한 20, 30% 매출은 감소한 걸로 보이고요. 주요 타겟층이 아무래도 이제 한 5, 60% 이상은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족, 여천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 고객층이 많았죠. 흥국상가라면 여수의 제1상권이었거든요. 상점을 내놓을 때 기본적으로 권리금이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메인 거리에는 기본 권리금이 적어도 1, 2천 이상은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진 상태고 네, 이제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월세도 많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도 나와 있는 매장들이 많고요. 네. 이제 고정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노드 매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인 점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예전에는 주인과 같이 일하시는 점원분들이 한두 명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매장의 사장님들 혼자서만 근무하는 1인 형태의 상점을 거의 다 유지하고 계세요. 이제 최소화를 시키는 거죠. 고정 비용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산업단지가 다시 뭐 활성화된다거나 그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 말까지 또 공장을 멈추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좀 상황 설명하고 지금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해를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거는 한때는 저희 회사가 전국에서 연봉 1위를 달성하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외환위기나 IMF 때보다 훨씬 더 석유화하기 저는 힘들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을 해서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마진이죠, 마진. 저희가 나프타라는 원료를 사서 에틸렌을 생산해서 팔 때 그 가격의 차이가 얼마냐가 통상적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200불에서 220불 정도는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110불, 뭐 어제 오늘 경우에 140불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라 그렇다고 해서 안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을 하면서 계속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공장이 가동 정지 됐지만 상공장이 가동 정지가 되면 1공장하고 2공장은 가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동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에서 최고는 105%까지 생산을 하는데요. 지금은 90%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1, 2, 3공장 합쳤을 때 한 70% 정도밖에 못 돌리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3공장이 멈추고 있다고 해서 1, 2공장이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량까지도 전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년간 1조 원 정도의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석유화학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스페셜티를 만들지 않는 회사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신입사원들에 대한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요. 채용이 줄고 또 회사에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 쓰는 경비가 줄어들 거고요. 임금에 대한 인상률이 줄어들 거라서 전체적으로 산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여수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요. 여수 사회의 상부부터 제일 아래에 힘든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까지 전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공장이 어떻게든 간에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생산이 중지되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거의 일의 터전을 잃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 공장이 세워지면 결국 다른 데로 전환 배치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인데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기타 어려운 석유화학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회사로는 한 2년에 100명 이상이 지금 회사를 자연 감소 또는 이직으로 그만둔 상태고요. 젊은 직원들은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도미노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석유화학 산업단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가동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이 침체가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침체가 되어 있고 공급이 과잉된 상태라서 기업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낮아지면 그에 따라서 설비 투자도 당연히 없어질 거고, 설비 투자가 없기 때문에 고용도 축소가 되고,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여수 산단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천 NCC 공장이 지금 보면 총 228만 5천 톤 규모입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을 합해서. 근데 3공장 규모가 한 47만 톤 규모인데 워낙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47만 톤 공장을 셧다운을 했었어요. 아예 가동을 중단했었다가 12월 주말 사이에 발표가 됐는데 3공장을 아예 폐쇄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3공장은 이제 가동하지 않고 남은 1, 2공장을 최적화해서 돌린다고 발표했는데, 그와 동시에 나온 게 뭐냐면 여천 NCC의 공장을 롯데케미칼 공장과 총폐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3공장은 이제 폐쇄돼서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동률만 본다고 하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4년에 한 81% 정도의 가동률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60% 중반까지 내려왔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비슷합니다. 83%에서 한 81%대. 그리고 금호석유화학도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60%에서 50%대로 내려왔고요. 여천지 NCC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굉장히 내려와서 DL과 하나그룹이 같이 이제 합작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이 두 회사가 합작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갈등이 생겼고, 결국은 이 회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고 얘기하다가, 그리고 최근 발표한 건 상공장을 폐쇄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여천 NCC의 공장 1, 2공장도 지금 롯데케미칼과 합병을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 GS칼텍스와 같이 뭔가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이권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래킹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판매가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원가가 어떻게 되냐,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프레드가 톤당 한 $300 정도에서 지금 $200 이하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이 스프레드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타격이 있었냐, 롯데케미칼을 먼저 보면 2021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석유와 케미칼 가격들이 급등했었고, 그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2022년에 단숨에 7천억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올해는 3분기 누적으로만 5천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천 NCC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났다가 바로 그 다음에 3,900억, 거의 4천억 가까이 영업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2023년, 2024년 올해 3분기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적자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과 더불어서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화학 사업만 떼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2023년부터 3년 연속 영업 적자에 있습니다. 근데 LG화학 화학사업부의 2021년 영업이익이 4조 원, 그리고 2022년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이 조금 넘었던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화학 산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 석유화학의 빅4라고 하는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하나솔루션, 금요석유화학 요 4개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5년 상반기에 요 빅4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752억. 그러니까 실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게 앞으로 이 우려되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쪽, 이제 건설 쪽 일하시는 분들은 작년이 100%였다고 하면 올해는 20%에서 30%밖에 일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약 70%, 80%의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아예 지금 일자리를 잃고 지금 어떻게 보면 노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많이 쓰셨던 이유가 공사나 이런 것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계속 이게 설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파들이 지금 다 일용직 근로자분들까지 그리고 여수의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쪽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용 종사자로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충격이 좀 크실 거예요. 2023년만 하더라도 여수 산단의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가 15,000명대. 근데 2025년 1월에 1,780명.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건설 쪽이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다는 거고, 사실은 건설이 돌아야지 돈이 굉장히 잘 돌거든요. 근데 이 건설 쪽에서 돈이 막혀 있다 보니까 여수의 전반적인 돈의 흐름은 굉장히 강하게 경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